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6시간 동안 대통령 비서실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가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입니다. 청와대는 오염된 제보에만 의존한 압수수색이라면서 검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6시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상은 청와대 비서실이었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지난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오늘 압수수색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면 청와대가 영장에 적힌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국장의 감찰을 도맡았던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창성동 별관 앞에도 오늘 오전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 중 어느 곳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청와대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검찰이 직접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검찰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청와대 분수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청와대 시화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나 또 김태우 전 수사관 때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풍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청와대 서별관에서 임의 제출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자료들을 요청을 하면은 청와대 측이 해당 자료를 가져다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어떤 자료들이 제출되는지 확인이 되는 게 있는지요? 동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서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압수수색 때와 대동소이한 자료들을 요청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김태우 전 수사관 등 이 특감반의 첩보 자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고 절차 및 회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가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진술에 의존해서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까? 청와대는 이 감찰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이 없는 감찰의 한계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유재수 전 부시장을 인사조치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찰 무마는 아니었다라는 설명인데요. 유 전 부시장이 이번 수사로 구속이 됐지만 당시 감찰을 받을 때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같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인사조치만 했다는 그간의 설명과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그 같은 결정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임의 제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압수수색은 뭘 위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주된 목적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자료, 그중에서도 특히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7년 말이고요. 대상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과정입니다. 이때 특별감찰반이 어떤 문건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고했는지 이 처리 과정을 검찰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보고받은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1년 전에 압수수색 당시에 요청받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 반응은 나왔습니까?
검찰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청와대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도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만 밝혔고 이 비서실 산하에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5개 수석실 중 어디인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돌려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말은 그렇게 되는데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그 부분 역시 지켜봐야 하는데 특감반에 앞서 말씀드린 내부 보고 자료뿐 아니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비롯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 포렌식 원본 자체도 확보를 해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란 얘기인데요. 2017년 말 감찰 당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원본을 확보해서 갖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청와대는 이게 폐기돼서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당시에 특감반원들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검찰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일단 실제로 감찰 중단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당시에 이를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즉 윗선이 누구인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언급이 된 당시 관계자들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입니다.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과거 불거졌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동부지검,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로 선명해졌고 일부 관계자들은 실제로 감찰 중단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압수수색까지 검찰이 시도하면서 수사는 검찰과 청와대의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예,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논란이 되는 또 하나의 의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경찰 수사죠. 청와대는 첩보가 와서 이를 단순히 경찰청에 이관했을 뿐이라면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 제보가 왔고 이 제보를 어떻게 정리해서 경찰에 이관했는지 자세히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브리핑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최초의 제보자가 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송병기 현 울산경제부시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를 처음 제보한 사람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공무원이었던 송 부시장은 2015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등을 끝으로 퇴임했다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비리 혐의를 제보했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캠프에 합류하기 전 울산발전연구원에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초 제보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A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하기 전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고만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제보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제보를 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A 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울산에서만 1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송 부시장이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과 접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내부 조사 결과를 오늘 내놨습니다. 첩보가 어떻게 입수됐고 어떻게 정리돼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앞서 보도한 최초 제보자는 그러나 이 내용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최초 제보는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스마트폰으로 왔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해당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보기 쉽게 편집했다고 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첩보 보고선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2017년 11월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업무 범주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감찰 권한이 없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제보를 편집해 경찰로 넘긴 게 정당한 업무였는지를 놓곤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제보의 원문과 첩보보고서 모두 확보했지만 등장인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다시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수미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심 기자. 아무튼 청와대는 최초 제보자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첩보 작성자인 A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최초 제보를 받았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하기 전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공직자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 최초 제보자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 아까 얘기로는 본인의 명예훼손, 명예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파악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기자들도 이 제보자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을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 허락 없이 공개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첩보를 작성한 A 행정관의 원래 소속 부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제보자가 정치권 관련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송철호 캠프에 합류한 건 이듬해 6월입니다. 예. 뭐 제보가 올 경우에 제보자의 신원을 일단 제보를 받은 사람이 보호하는 것은 뭐 언론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어서 아마 같은 이유로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안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울산 부시장이어서 관련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사실 보은 인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또 경찰에 이첩할 당시에는 이 송 부시장이 전혀 지방선거 캠프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같은 제보를 2016년에도 했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도 여러 소문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잘 취재하면 알게 될 거라는 말을 기자들에게 반복해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초에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전해집니다. 김기현 전 시장 의혹 관련 청와대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명이 돼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이 울산에 방문한 계기가 됐던 고래고기 검경 갈등 관련 진상조사 계획 문건과 또한 현장 방문 이후에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유입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너무 늦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백모 전 특감반원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경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경찰은 백 씨가 검찰의 강압 수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찰이 압수해간 백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습니다. 되찾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전 특감반원 백모 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22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와 관련해서입니다. 백 씨는 조사 하루 전 지인에게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은 뒤엔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 같다고 동료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첩보를 생산한 건 숨진 백 씨가 아닌 다른 행정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지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끼리는 공람 요청을 통해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영장 신청을 통해 사본으로 복사해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본 뒤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순차적으로 알아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한 백 씨의 유서 원본을 경찰에 돌려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늘 저녁 백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 역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해간 휴대전화 등의 증거 자료를 되찾아오겠다는 의미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반대로 울산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을 고발한 사람과 유착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김 전 시장이 공천을 받은 시점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2017년 7월 부임한 후 기능수사대 팀장을 A씨로 교체했습니다. 검찰은 A팀장 등 새 수사팀 관계자들이 건설업자 김모 씨와 유착해 표적 수사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A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엔 A팀장이 김 전 시장 측근을 고발한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A팀장이 2017년 12월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관련 결정서를 김 씨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고서를 김 씨에게 건네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A팀장은 또 약 1년간 김 씨와 535차례 통화했습니다. 경찰과 고발인의 통상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지난해 3월 16일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게 의도적인 수사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이 혼자 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해 공천 확정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공천 당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입니다. 황 청장은 김 시장의 공천 확정일이 언제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